한국우수 전래동화 37 풍부한 감성을 키워주는 이야기 할미꽃. 아주 먼 옛날 한 할머니가 손녀 셋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큰 손녀와 둘째 손녀는 심술이 많고 셈을 잘 부려 서로 티격태격 잘 싸웠어요. 티격태격.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이러니 저러니 시비하는 모양. 하지만 막내 손녀는 언니들과는 달리 마음씨가 곱고 착했어요. 할머니는 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키웠어요. 어느덧 새 손녀는 예쁘게 자라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나는 떵떵거리며 사는 대감집에 시집을 가고 말 테야. 대감, 조선시대 정이품 이상의 관리를 높여서 부르는 말. 큰손녀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손녀는 대감집 아들에게 정말로 청혼을 받았어요. 큰손녀는 기쁜 마음으로 대감집 며느리가 되었어요. 나는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가고 싶어. 둘째 손녀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 아들에게 정말로 청혼을 받았어요. 둘째 손녀는 싱글벙글 웃으며 시집을 갔어요. 언니들이 좋은 데로 시집을 가서 기뻐요. 아무렴 둘 다 행복하게 잘 살 거야.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배웅했어요. 배웅. 떠나는 사람을 일정한 곳까지 따라 나가 작별하여 보냄. 막내 손녀와 할머니는 오순도순 단둘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막내 손녀도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고개 넘어 가난한 나무꾼의 집이었어요. 나무꾼, 땔감으로 쓸 나무를 베어 파는 사람. 할머니, 제가 떠나면 혼자서 어떻게 사세요? 걱정하지 마라. 잘 사는 네 언니들이 있지 않니? 더 늙고 힘들어지면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할머니는 오히려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는 막내 손녀가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더 늙고 병까지 들었어요. 죽기 전에 손녀들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으련만. 손녀들을 몹시 그리워하던 할머니는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의 짐이라곤 남루한 보따리와 지팡이 하나가 고작이었어요. 남루하다. 옷 따위가 때묻고 헤어져 너절하다. 할머니는 먼저 큰 손녀네 집을 찾아갔어요. 높은 대감집답게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 기와집이었어요. 할머니는 대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하인이 나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이 집 며느리가 내 큰 손녀라오. 할머니가 왔다고 전해주구려. 큰손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확 찌푸렸어요. 아이고 얘야, 그동안 잘 지냈니?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큰손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하지만 큰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하인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매몰차다. 인정이나 부침성이 없이 아주 쌀쌀맞다. 거지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면 어떻게 해? 혼이 난 하인은 화를 내며 할머니를 대문 밖으로 멀리 쫓아냈어요. 에잇, 거지 할멈이었잖아. 어서 썩 사라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어요. 내 모습이 초라해서 모른 척 하는구나. 할머니는 둘째 손녀네 집을 찾아갔어요. 둘째 손녀는 뾰로툭한 얼굴로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뾰로통하다. 얼굴에 불만을 잔뜩 품은 기색이 있다.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냥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둘째 손녀의 쌀쌀맞은 태도에 할머니는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어요. 할머니, 거짓말 마세요. 우리 집에 눌러 앉으려고 찾아오신 거죠? 둘째 손녀는 할머니를 쏘아보다가 집안에 있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사시겠대요. 말도 안 돼. 당신한테는 큰언니가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할머니를 모셔? 둘째 손녀 사위는 할머니를 보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쓸쓸히 발길을 돌렸어요. 그래, 손녀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이제 됐어. 나를 모른 척 하는 데에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막내한테 가자. 틀림없이 나를 반겨줄 거야. 할머니는 고개 너머에 사는 막내 손녀네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할머니는 꼬부랑 고개를 넘고 또 넘었어요. 꼬부랑 고개, 꼬부라진 고개. 할머니는 마지막 힘까지 가까스로 내어 마침내 막내 손녀네 집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까지 내려왔어요. 후유, 이제 다 왔구나. 막내야, 할미가 왔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차디찬 흙 위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했어요.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막내 손녀 사위였어요. 아침에 나무를 팔러 장에 갔다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막내 손녀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막내 손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았어야 했는데. 착한 막내 손녀 부부는 양지 바른 언덕에 할머니를 묻어드렸어요. 양지 바른 땅이 햇빛을 잘 받는 그 뒤 할머니의 무덤에는 할머니를 닮은 구부정한 꽃이 피어났어요.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할미꽃. 옛날 옛적 할미꽃 이야기. 할미꽃은 여러 살이 풀인 할미꽃에 얽힌 전설 이야기입니다. 할미꽃은 무덤가에서 키 작은 풀들과 어울려서 자라는데 꽃봉오리를 땅으로 향하고 있어서 마치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할미꽃은 한자로 백두옹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꽃이 지고 난 뒤 생겨난 씨에 솜털 같은 흰 털이 솟아나 잔바람에도 하늘거리는 모습이 마치 흰 수염이 가득한 노인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할미꽃을 백두옹으로 부르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 젊은이는 급히 의원에게 갔지만 의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지팡이를 짚은 머리가 하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이 풀의 뿌리를 캐서 먹으라 고 말하였고 젊은이는 노인이 준 풀의 뿌리를 캐서 3번을 먹고 배가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그 뒤로 젊은이는 마을에서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풀을 캐어 아픈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백발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처음 노인을 만났던 장소에 가보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털이 하얗게 달린 풀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백발 노인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그 노인이 신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 사람에게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초 이름을 백두옹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즐거운 꽃놀이 가요. 꽃놀이는 봄철에 꽃을 구경하며 즐기는 민속 놀이입니다. 3월에 남녀노소가 날과 장소를 골라 하루를 즐겨 노는 놀이로 지금도 전국에서 이 놀이를 많이 즐깁니다. 옛날에는 제각기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자들은 꽃잎을 따서 화전, 찹쌀가루로 반죽하여 진달래, 개나리, 국화잎을 붙여서 기름에 지진 떡을 만들어 먹고 아이들은 진달래꽃을 꺾어 꽃방망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꽃삽놀이라고 하여 10살 남짓의 어린이들이 들판이나 산에서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꽃을 뜯어와서 개수를 헤아려 많이 뜯은 아이가 이기는 것입니다. 또 같은 꽃 줄거리끼리 걸어 당겨 끊어지지 않는 쪽이 이기는 놀이도 있었습니다. 할미꽃. 할미꽃은 봄이 무르익는 4월 초와 4월과 초여름으로 드는 5월에 줄기에 꽃 한 송이가 검붉은 보랏빛을 띠면서 고개를 숙이며 피어나 닷새 동안을 피어 있습니다. 꽃이 진 다음에도 줄기는 계속 자라고 하얀 털이 가득 돋아납니다. 할미꽃은 오래전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할미꽃 뿌리, 야장인, 동두할미, 노고초, 나하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할미꽃의 뿌리는 주로 약으로 쓰이는데 맛이 쓰고 차고 독이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 사이에 뿌리를 캐서 잔뿌리를 다듬어 버리고 물에 씻어 햇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특히 배가 아플 때에 좋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아프거나 심장병, 위염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손녀 셋을 키우며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첫째 손녀는 대감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고 둘째 손녀는 장사하는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을 갔답니다. 그리고 착하고 마음씨 고운 셋째 손녀는 가난한 나무꾼에게 시집을 가면서 혼자 살아야 하는 할머니를 걱정했지요. 세월이 흘러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게 늙어버린 할머니는 대감집으로 시집간 첫째 손녀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첫째 손녀는 할머니를 모른 척 했어요. 하는 수 없이 할머니는 둘째 손녀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둘째 손녀도 할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고개 너머에 있는 셋째 손녀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할머니는 과연 무사히 셋째 손녀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퀴즈 1. 셋째 손녀는 누구에게 시집을 갔나요? 2. 첫째 손녀와 둘째 손녀는 할머니를 어떻게 맞이했나요? 3. 할머니가 숨을 거둔 곳은 어디였나요? 4. 할머니의 무덤가에 피어난 꽃은 무엇이었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38. 풍부한 감성을 키워주는 이야기. 은혜 갚은 호랑이. 찌르르 찌르르 뻐꾹 뻐꾹.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착한 의원이 살고 있었어요. 의원, 의사와 의생,
한방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의원은 산에서 약초를 캐 두었다가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약초, 약이 되는 풀. 또 굶주리고 다친 동물들도 잘 보살펴 주곤 하였어요. 휘잉휘잉 찬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의원은 방 안에서 약초를 썰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의원님. 이런, 누가 또 병이 났나 보네. 의원이 혀를 차며 방문을 열어보니 아기 호랑이가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이크, 호랑이잖아. 의원은 화들짝 놀라 그만 자리에 쿵 하고 주저앉았어요. 의원이 벌벌 떨며 얼른 문을 닫으려는데 아기 호랑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아기 호랑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의원은 아기 호랑이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었어요. 간곡한, 간절하고 극진한. 아기 호랑이야, 이리 들어오렴. 의원은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대체 네 아빠가 어디가 아프다는 거냐? 커다란 뼈가 목에 걸려 아무것도 못 잡수세요. 아기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잘못하면 호랑이 밥이 될지 몰라.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고. 의원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마침내 의원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함께 가보자꾸나.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기 호랑이는 저를 꾸벅꾸벅 했어요. 부모를 위해 나를 찾아온 네가 참 기특하구나. 기특하다, 신통하고 귀엽다. 의원은 아기 호랑이와 함께 깊은 산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어느 산 중턱의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버님, 아버지, 의원님을 모셔왔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아기 호랑이가 밝은 목소리로 아빠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목에 걸린 뼈를 빼내려면 호랑이 입속에 손을 넣어야 하는데 괜찮을까? 의원은 걱정이 되어 다시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의원은 호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디? 입을 하고 벌려보렴. 호랑이는 들릴 듯 말 듯 소리를 내면서 입을 쩍 벌렸지요. 그래,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어. 의원은 호랑이의 입속을 여기저기 살펴보았어요. 호랑이의 목구멍에 깊숙이 박힌 뼈를 발견한 의원은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자, 움직이면 안 된다. 아프더라도 꾹 참으렴. 금방 내가 빼내줄 테니까. 덩치 큰 호랑이가 아픔을 못 이겨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기 호랑이가 걱정스런 눈으로 이 모습을 멀뚱멀뚱 바라보았지요. 멀뚱멀뚱. 눈을 멀거니 뜨고 정신없이 있거나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양. 의원이 땀을 한 동이나 흘렸을 무렵에 드디어 호랑이의 목에 박혀있던 날카로운 뼈가 뽑혀 나왔어요. 동이, 둥글고 배가 부르며 양 옆에 손잡이가 달린 물 깃는 데 쓰는 그릇. 어흥. 호랑이는 시원한 듯 크게 울부짖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뼈가 목에 박혀 있었으니 그동안 몹시 아팠겠는걸. 의원은 가지고 간 약초를 찧어 즙을 내어서 호랑이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어요. 호랑이는 의원에게 넙죽 절을 했어요.
의원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의원은 흐뭇한 마음으로 짐을 꾸려 산길을 내려왔어요. 자기를 구해줬다고 고마워하는 걸 보면 비록 짐승이라도 못난 사람보다 훨씬 낫구나. 아기 호랑이는 먼 곳까지 의원을 배웅했어요. 얼마 뒤 산속에 큰 눈이 내렸어요. 눈이 높이 쌓여 길이 없어지고 말았지요. 의원은 집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어요. 꼼짝달싹.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모양.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는데 큰일 났군. 장에 가서 약초라도 팔아야 할 텐데. 의원은 마당을 서성이며 서성거리며 크게 걱정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북히 쌓인 눈밭 위로 호랑이 두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얘야, 어서 가자. 눈이 많이 와서 의원님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거야. 네, 아버지. 그들은 다름 아닌 아빠 호랑이와 아기 호랑이였어요. 아빠 호랑이는 살찐 멧돼지를 등에 지고 있었지요. 아기 호랑이는 아빠 호랑이 곁에 찰싹 달라붙어 종종 걸음으로 걸었어요. 종종 걸음, 발을 가까이 자주 떼며 급히 걷는 걸음. 쿵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의원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마당에 커다란 멧돼지가 놓여있지 뭐예요. 아니, 이게 웬 멧돼지예요? 의원의 아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의원은 두리번 주위를 살피다가 살인문 밖에 있는 호랑이들을 보았어요. 살인문, 나뭇가지로 짠 문짝을 달아서 만든 문. 너희들이 주는 선물이로구나. 호랑이들은 저를 꾸벅하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은혜를 갚을 줄도 알다니 정말 기특한 호랑이들이야. 의원은 크게 감탄했어요. 호랑이 부자는 그 뒤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을 도와주었어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의원은 더욱 열심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친 동물들을 힘껏 돌봐주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옛적 은혜 갚은 호랑이 이야기. 은혜 갚은 호랑이는 따뜻한 감동을 주는 재미있는 옛 이야기입니다. 아기 호랑이가 의원을 찾아와 아픈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에 의원은 산으로 올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빠 호랑이의 목에서 뼈를 빼주고 이에 감동한 호랑이들이 의원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입니다. 옛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정과 의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오기도 합니다. 옛날 날이 저물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리던 며느리가 고개에 이르러 보니 호랑이가 술에 취해 잠든 시아버지를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업고 있던 아들을 호랑이한테 던져주면서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배가 고프면 이 아이를 잡아먹고 우리 아버님은 해치지 말거라.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호랑이는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 물어다가 동네 어귀에 놓고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웃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는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하여 어린아이를 살려준 영특한 동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옛 사람들은 호랑이는 인간의 효행을 돕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갚는 동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는 효와 보은의 동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민화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부터 등장하여 우리의 설화와 민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로 표현하여 악을 물리치고 선이 이기기를 바라기도 하였으며 호랑이를 어리석은 존재로 나타내어 삶의 지혜를 소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때로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산신이나 산지킴이, 산신령 등으로 신격화하기도 하였고 정과 의리와 인간의 효성에 감동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옛사람들이 호랑이를 다양한 모습으로 그린 이유는 사납고 무서운 동물인 호랑이를 통해 권력자나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벌주고 싶은 마음, 힘이 강한 나쁜 세력이라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싶은 소망, 또 두려운 존재를 친근한 존재로 생각해 자기 편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전통 의료기기. 약사발은 탕액을 담는 데 사용하는 그릇이고 약장은 각각의 약재, 약의 재료를 분류하여 보관하는 도구로 구획을 나누어서 약재의 이름을 앞면에 적은 다음 약재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약연은 약재를 갈거나 즙을 내는 데 이용되는데 길다랗게 생긴 중간 홈에 약재를 넣고 축을 끼운 주판할 형태의 연화를 앞뒤로 굴려서 사용합니다. 약탕관은 약을 끓이는 데 쓰는 그릇으로 청동이나 오지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약저울은 약의 무게를 달 때 쓰는 저울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마음씨 고운 의원 한 분이 살았어요. 몹시 추운 겨울날 의원이 방 안에서 약초를 썰고 있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자 아기 호랑이가 아빠 호랑이가 아프니 가서 치료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지 뭐겠어요.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초를 챙겨 들고 아기 호랑이를 따라 나섰어요. 의원이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픈 곳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컴컴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 커다란 호랑이를 본 순간 의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곤두섰어요. 게다가 호랑이의 입속에 커다란 뼈가 걸려 입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야 할 판이었지요. 의원은 과연 아빠 호랑이를 잘 치료해주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퀴즈 1. 아기 호랑이가 의원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아빠 호랑이는 어디가 아팠나요? 3. 의원은 왜 아기 호랑이를 따라갔나요? 4. 호랑이들이 의원에게 멧돼지를 갖다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